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 청산으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경험한 이 헤지펀드들이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되는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은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가상자산 사업자용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은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에 나서는 사업자들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수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영업할 의지가 있는 곳들만 가입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영업을 종료했더라도 이용자들의 자산은 남아있으므로 해킹 등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요구에 이미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들도 일제히 보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SEC가 암호화폐 및 이 외환 시장에 자금을 투자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달러를 모금한 혐의로 노바테크 창립자 신시아와 에디 패티온 이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이제 노바테크는 투자자 자금의 일부만 실제 거래에 이용을 했고요. 또 나머지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고 플랫폼 홍보자들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소장을 통해 노바테크 창립자들이 고객을 대신해서 디지털 자산에 이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첫날부터 이익을 보장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약속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 수백억 원대 규모의 국내 피해를 일으킨 인터코인 캐피털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사건의 조선족 주범이 일본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일본에서 ICC의 자체 발행 코인을 구매하면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라고 속였다는 겁니다. 일본인 피해자들은 이달부터 대법원과 이 대검찰청 등 우리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아무개 씨는 여러 사건들에서 자신의 딸 박 아무개 씨와 이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 일당의 사기 행각이 국내를 넘어서 이 일본에서도 불거진 만큼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 역시도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2.08% 하락하고 있습니다. 8,255만 4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1.62% 하락하고 있습니다. 371만 5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12% 상승하고 있습니다. 805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크라토스 36.74%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5873원의 가격입니다. 뒤따르고 있는 EVG 15.36% 상승하고 있습니다. 10.9원의 가격입니다. 그래비티 12.43% 상승해서 59.59원. 라이파이낸스 9.87% 상승하고 있네요. 14.7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르마체인 8.23% 상승하고 있습니다. 49.21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APNFT 16.67% 하락하고 있습니다. 0.000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수이 10.17% 하락하고 있네요. 1,378원의 가격입니다. 빅타임 8.4% 하락해서 120원. 아이오즈 네트워크 7.33% 하락하고 있습니다. 632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트 6.58% 하락하고 있습니다. 43.31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그래비티 12.43% 상승하고 있고요. EVG 15.78%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라토스 역시도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35.27% 상승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2.12%, 솔라나 1.92%, 캐디너 독스월드 5.09%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또 많은 분석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원정대장님, 우리 팀 사파리의 김도훈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평소에 남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나오면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로 또 우리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내가 담아야 할지,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시면서 나도 같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팀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많이 이제 도움 얻어 가시고 전략까지 세워 나가시면 좋겠죠. 자, 지난주에는 장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방송에 나오신 이후로 또 크게 반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그동안 매매 좀 잘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번 주에 방송을 마치고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저는 그때 좀 상승 시그널 뭐 근거 같은 게 한 4가지 정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때 좀 제가 시간 조절을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단기보다는 장기 위주로 하려다가 욕심 부리고 그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고 싶으셨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끝나고도 막 계속 마음에 남고. 그래서 그때 매매 내역 같은 걸 보면 제가 일주일 동안 매매 내역을 가져왔거든요. 네. 여기 준비됐나요? 아, 네. 매매 일주일 동안의 매매 내역들. 네, 준비가 지금 이제 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네. 오.
네. 그러면은 지난 수익률 같은 걸 말씀해 네네. 주시는 거군요. 수익률 말씀. 네, 지난주에 수익률. 그러면 이렇게 종이로도 또 이렇게 프린팅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종이를 또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 진짜 진솔합니다. 정말 진솔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여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진짜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고 싶으신 마음에 이렇게 프린트까지 해오셨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수익률이신 건가요? 네. 네, 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동안 수익률인데 네. 제가 그때 방송 끝나고 봤을 때 네. 5만 달러에서 5만 1,000달러 정도였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5만 4,665달러에 롱 네. 포지션을 들어갔거든요. 네. 네. 이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상승 시그널이 있긴 했지만 저는 네.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 근거가 딱 해소됐을 좀 때 더 잘 보이게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해소됐을 때 네. 그때 롱 포지션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어려운 말인데 엘리어트 네. 파동으로 봤을 때 네. 1, 2, 1, 2, 3, 4, 5, 4, 5라고 해서 그 3의 연장 파동을 생각을 했어요. 엘리엇 파동 조금 이따가 같이 설명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따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그래서 1, 2 한 다음에 네. 두 번째 1, 2가 나왔을 때 그쪽을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매물대라고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 네. 있거든요. 그쪽에서 저는 하락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때 익절을 했는데 반익절을 한 5만 9천 달러, 6만 달러 정도에서 했었고 네. 마지막 익절을 6만 800달러, 그러니까 6만 1,000달러 그쯤에서 네,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30배로 해서 좀 뭐 네. 커브이긴 한데 341% 수익이 났고 네. 그 다음에 6만 1,500달러 거기서 또 바로 숏 포지션으로 네. 바꿨어요. 내려갈 거를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네. 5만 8,700달러에서 매도를 했어요. 전체. 그래서 136% 수익을 받고 숏 포지션. 그 다음에 또 지켜보다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5만 8,000달러에서 또 롱 포지션 매수를 해서 5만 9,700달러에서 네. 완전히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좀 네. 파동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길래 거기서는 그냥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관망하고 포지션 안 들어가 있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뭐 원투 막 이렇게 엘리엇 파동 설명을 해주실 때 원투 차차차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는 보고 계셨네요. 롱 포지션과 또 숏 포지션을 계속 바꾸면서 수익률을 지속해서 달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던 중에 또 내려갈 것을 알고 또 내려가던 중에 올라갈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 비결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한번 포지션을 들어갈 때 네. 참고하는 게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가지가 딱 이렇게 맞았을 때 들어가시는 건가요? 완전히 맞았을 때는 아니고 그 근거가 좀 여러 개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10가지 쓴다는 게 아니라 보조지표 자체는 사실 RSI랑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 이렇게 3개밖에 안 써요. 근데 그 다음에 보는 게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또 캔들 모양 그리고 지지저항 매물대 딱 이 정도를 다 보는데 거기서도 또 저는 아이디를 한 4-5개를 쓰거든요. 4-5개를 쓰시는 이유가 또 있나요? 차트가 어떻게 언제 볼 때는 롱 포지션으로 뭐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다른 걸로 볼 때는 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관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좀 많아서 저는 4개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는 그냥 맨 차트 비어있는 차트로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엘리어트 파동 뭐 이렇게 그려놓은 차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추세선만 그려놓은 차트 그리고 하나는 단기로 그려놓은 차트 그런 식으로 하는. 그렇게 봐야지 이제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막 한 4-5개가 이렇게 차트가 있잖아요. 예쁜 그림이 딱 보이십니까? 네, 거기서
딱 어디가 겹치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면 확실한 자리가 나왔을 때만 네. 들어가요. 그래서 단타라고 하면 대부분 막 하루에 10번 네. 뭐 이렇게 매매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안 들어가서 나름의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단타라고 하는데도 하루에 2-3번만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아예 안 들어갈 때는 이제 제대로 된 예쁜 자리가 나오지 않아서. 네, 거기에다가 무조건 예약 매수를 걸어놓고 네. 그 자리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좀 짜증나는 게 네. 가끔씩 진짜 막 $20, $30, 0.1%. 네. 그 정도 차이로 안 되고? 네,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면서 막 저번에는 $10,000가 올라간 적도 있고 그대로. 네. 안타까우셨겠어요. 네. 조금으로 이제 안 돼서. 네, 근데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이라서. 정말 솔직하십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진짜 많은 것을 좀 참고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번에 리플이랑 솔라나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란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한테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 방송이 끝나고 이 두 종목이 나란히 30% 이상이 상승을 해줬었어요. 이건 역시도 단기간에 올라갈 것을 좀 예측하셨던 걸까요? 네, 사실 그때 좀 아쉬웠던 게 네. 좀 더 크게 말할 걸 하셨어요? 네, 그때 시간 조절 잘할 걸. 네. 시간 좀 더 크게 리플과 솔라나 좀 말해줄 걸.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는 솔직히 네. 말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커닝 페이퍼를 가져왔거든요. 네. 커닝 페이퍼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도원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이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커닝 페이퍼라고 보기에는 너무 두꺼웠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그때. 아쉬우셨겠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적어왔는데 차트를 네. 보면서 하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 못 드린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도 궁금하시겠지만 물론 단기적인 타점 잡아갔으면 또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것까지 또 길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니까 도움 얻어 가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아직 장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나도 이렇게 김도원 전문가와 함께라면은 정말 내 포트폴리오 관리 잘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팀 482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매매 전략, 투자 전략, 가격대까지도 받아가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이 많은 정보들 공유해주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팀 482의 종이 비행기 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죠.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를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엘리엇 파동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오늘 날짜로도 발표가 되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 연방준비제도의 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등 시장의 불안 요인들 굉장히 산재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대담을 주시하면서 2% 이제 미약하게 상승을 보여줬다가 이 대담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 없이 끝나서 호재거리가 딱히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는 제가 쭉 보니까 이런 호재거리들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차트까지 쭉 이렇게 함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님은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네, 제가 저번에 시간 조절을 못해서 설명 못 해드렸던 거를 네. 이번에 좀
네. 오늘 좀 엑기스로다가 준비해 주셨나요? 네. 네. 이번에 대본 없이 제가 스트레이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엘리어트 파동도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설명하면서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그 차트를 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 이것들이 저는 다 파동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붓으로 보면 엘리어트 네. 파동이 원래 1, 2, 3, 4, 5 한 다음 ABC 1, 2, 3, 4, 5 ABC 1, 2, 3, 4, 5 이렇게 해서 상승 5파동과 ABC에서 하락 3파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1일봉으로 걷잖아요. 1일봉으로 걷다면 이거를 주봉으로 본다면 이게 한 파동, 2파동인 거예요. 1파동, 2파동.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이것도 또 여기서 똑같은 게 나오면 이게 3파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내려오면 또 4파동이 되고 또 그 다음 5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 여기에다가 제가 적용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거를 1, 2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길게 보이긴 하는데 1파동에 비해서 여기도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파동이 추세선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파동이라고 치면 1, 2가 여기서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1, 2, 3, 4, 5로 해서 이게 3파동으로 나온 거예요. 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4파동으로 나왔고 잠시만. 네. 어떻게? 오, 그 손은 뭔가요? 이게 매물대? 아니요. 아,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원래 차트랑 좀 약간 달라가지고. 네. 잠시 화면 전환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엘리엇 파동 설명을 해 주시다가 이제 차트 조정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지난번에는 시간 조절이 불가능하셨어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으셨는데 설명을 못 하고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엘리엇 파동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지까지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이제 준비 다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네. 여기 3파동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ABC 해서 여기 4파동이 나왔다고 봤어요. 네. 근데 이때 보시면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웨지 하방으로 좀 쐐기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저점이 내려가고 고점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네. 웬만해서는 올라가는 게 네, 올라갈 확률이 70% 정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밑에서 산 사람들은 뭐 올라가는 걸 기다리면서 수익을 못 볼 거고 네. 위에서 산 사람들은 계속 그 손실상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모양이 나와서 여기 전고점 위로 올라갔을 때 네. 이때 5파동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는 건데 웬만해서는 5파동이 3파동보다 더 네. 크게 나와요. 더 길게. 보통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네, 웬만하면 네. 3파동이 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여기 5파동은 웬만하면 이 3파동을 뚫어요. 연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뚫는다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네. 저점을 갱신했잖아요. 네. 저점 갱신했을 때 갱신했을 때? 네, 갱신했을 때 이게 RSI가 올라갔어요. 네. 상방- RSI도 올라간 건가요? 지금 밑에 켜져 있는 거? 네, 네. 가격은 내려갔지만 네. RSI가 올라갔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가격은 내려갔지만 RSI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가격이 내려갔었을 때 매수를 많이 진행을 했다라는 걸로 해석해 보면 되나요? 아니요. 원래는 RSI가 내려가면 가격도 내려가서 네. 뭐 과매도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건데 네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상 현상. 그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캐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면 네. 여기서도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네. 쭉 올라갔는데 가격을 보면 RSI가 내려갔어요. 음. 또 여기서도 한 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여기서도 네. RSI가 어. 여기보다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런 걸 캐치하면 언제쯤 뭐 여기
내가 사야 뭐, 되는지. 네, 언제쯤 추세 전환이 되겠구나 하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네, 저걸 볼 맞아요. 줄만 안다면. 네, 그래서 여기까지 3파동이 나왔고 4파동. 네. 그리고 올라간다면 여기 뚫었을 때 네. 전고점은 무조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고점을 넘을 거라 생각해서 이때 미리 알았더라면. 네, 네. 카운팅을 하는 거죠. 여기서 네. 1, 2, 3, 4, 5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5는 웬만해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긴 한데 네. 뭐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었다가 또 3파동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러면 이렇게 그을 수는 있어요. 네. 이거 말고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웬만하면 이 전고점을 뚫고 5파동이 나왔다. 네. 최고점이라면 웬만하면 이때는 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좀 하락을 대기하는 게 좋아요. 이 전고점 뚫은 이미 상태에서. 놓쳤으니까.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가 나왔잖아요. 네. 큰 뭐 1일봉에서 5파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3파동이 엄청 크게 나올 거예요. 네. 여기서도 원래는 길게 뭐 설명해 드리자면 뭐 535, 335 이런 게 다 있는데 네.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A, B, C로 떨어지거든요. 네. A, B, C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모양이 그래서 보면 1, 떨어지는 2, 3. 것 역시도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여기는 A, B, C라고 얘기를 네. A, B, C라고 얘기하는데 네. 맨 처음에 하락할 때 5파동이 나오잖아요. 네. 5파동이 나온다면 그때는 완벽히 그 올라갈 때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내려갈 때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5파동으로 떨어진다면. 근데 여기서는 1, 네. 2, 3, 3파동으로 우선 떨어졌어요. 네. 그러고 반등이 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하락 시작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에 대한 조정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3파동으로 떨어지고 여기 저점 갱신을 했어요. 네. 근데 이때 좀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서 원래는 올라갔어야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떨궜잖아요. 네. 여기서도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겼고 이때를 좀 봐보면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하락 채널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락해줬네요. 네, 맞아요. 하락 채널을 이런 식으로 잘 네. 만들면 원래는 문제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때 보시면 지금 뭐 문제 없이 흘러간 것 같죠?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문제 없이 예측된 대로 하락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네, 전문가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 저항, 네.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네, 4번을 받았고 지지도 아. 여기 저항,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근데 여기를 안 부딪혔잖아요. 네. 안 부딪혔다면 이게 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폴링 웨지 형태로. 네. 근데 이때가 22년 5월, 6월쯤이거든요. 네. 이때 내려갔을 때가 이때가 언제냐면 루나 사태 터졌을 때. 그러니까 숙연해지는 그 네. 사건이요. 네. 그러니까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 막 얼마나 떨어질지 몰랐잖아요. 네. 근데 이 추세선만 고점끼리 이었으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네.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거를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보 같은 거를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도 네. 나중에는 결국 뭐 이렇게 차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차트가 모든 것들을 이제 선행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3파동이 다 나왔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한 파동, 큰 파동에 한 파동이 끝났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고 1, 2가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크게는. 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또 카운팅을 했어요. 세부 카운팅. 이때는 좀 많이 어려웠는데 네. 1, 2, 3, 4, 5 그리고 1, 2, 3.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많이 부딪히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이것도 네.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 맞거든요. 이렇게 딱 맞는데 네. 여기서 한번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는데 네. 이거를 저는 페이크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 페이크를 당했거든요. 2달 동안 이 아래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방으로 한 번 더 뚫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뚫자마자 한 번에 쭉 올렸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그거네요. 네, 2달 동안 사람들 여기 네. 트레이더들 뭐 혼란시켜 놓고 네. 하락 추세 뭐 이렇게 숏포지션 잡게 한 다음에 네. 저렇게 한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여기를 네. 어쨌든 1, 2, 3, 4, 5라고 봤고 A, B, C
이래서 여기가 1, 2파동으로 봤어요. 네. 그리고 1, 2, 3, 4, 5, 1, 2, 3 해서 여기가 1, 2, 그리고 여기 3.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이거를 4파동이라고 봤어요. 네. 4파동이라고 봤으면 그 다음에 5파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나왔을 때 네. 그때 추세선을 제가 원래는 이렇게 고점끼리 이으려고 했는데 약간 뭐 이렇게 삐죽이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그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말씀 못 드렸던 게 이렇게 추세선을 긋잖아요. 그은 다음에 네. 이 모양을 살펴봤더니 음. 붓으로 그어보니까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어요. 이 모양이 네.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어깨와 이제 네. 머리와 어깨. 네, 여기가 넥라인이고 네. 왼쪽 어깨 네. 그리고 머리, 오른쪽 어깨 그리고 거래량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네.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로 올라가요. 근데 위로 올라가지만 여기서 하락을 한 번 했잖아요. 네. 하락을 했을 때 아 이거는 하방으로 가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때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안에서 마감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여기에서 마감을 했을 때 아 이거는 페이크구나. 네. 페이크구나 생각해서 네. 이거는 올라가겠다 음. 이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때 또 여기서 근거가 하나 있다면 아까 전에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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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전에. 네, 아까 전에 여기 1, 2, 3, 4라고 맞다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1, 2 했을 때 1파동이랑 4파동이랑 겹치면 안 돼요. 네. 근데 딱 겹치지 않고 여기서 네. 올라갔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상승 추세 5파동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률이 높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좀 엘리엇 파동과 함께 비트코인 차트 봐주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미국의 노동부가 7월에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가 전월 대비해서 0.1%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 시장의 기준치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에 FOMC 발표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나온 이 지수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우리 비트코인에는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지 좀 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좀 정보 같은 거를 네.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루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좀 파급력이 엄청나게 컸지만 네. 나중에 그어보면 추세선대로 흘러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좀 차트를 보면 아는 네. 게 항상 지표 전에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네. 어떻게 흘러가냐면 지표 직전에 삼각수렴을 그려요. 네. 항상 이랬어요. 삼각수렴의 모양을 이렇게 띄다 보면은 이제 힘을 모으다가 갑자기 상승이나 하락으로 폭발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삼각수렴이 나오려면 네. 이게 왜 나오는 거냐 하면 여기서 이 밑으로 뚫으려면 네. 여기 있는 물량들을 뚫어야 돼요. 그 전 저점에 있는 물량들을. 근데 이 삼각수렴에 누군가가 삼각수렴 이 그림을 그려놓고 네. 여기에다가 물량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너네가 이걸 뚫을 수 있으면 뚫어봐라. 그러면 내려주겠다. 네. 근데 너네가 이걸 못 뚫으면 그냥 내가 그린 대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해도 그 여기에다가 뭐 몇 조, 몇십 조 이렇게 물량을 채워 놓으면 여기를 절대 못 뚫거든요. 네. 그래서 삼각수렴이 나올 때는 웬만해선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네. 왜냐? 거래를 안 하니까. 그 물량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네. 채널이 뚫릴 때 그때 거래량이 급등하게 되는데 왜 급등하냐면 네. 이때 물량을 한 번에 풀거든요. 예약 매수를 취소를 해요. 예약 매수, 예약 매도를 취소를 하니까 거길로 이제 한 번에 쭉 올리거나 쭉 떨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 확률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것도 누군가가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를 제가 또 잘 아는 이유가 네. 예전에 금리 인하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올라가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좀 내려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금리 인상 높다고 했을 때 네. 롱 어떻게 포지션에 보셨습니까? 들어갔었어요. 아, 네. 이미 경험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군요. 네, 지표 네. 직전에 롱 포지션 들어갔는데 네. 금리 인상이 나왔어요. 평소보다 더 높게, 음. 예상치보다 높게. 네. 근데 5,000달러가 1시간 만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피엔딩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PPI와 CPI, 이제 PPI랑 시간차를 두고 CPI에도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차트를 좀 더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 거죠? 사실상 네. 이 지표가 나왔을 때는 차트를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냥 이런 정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네. 보지 않고 정말 차분한 매매. 네. 네,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 후에 네. 그때 살펴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갔구나 하고 그때 음. 매매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조금 더 시간 차를 두고 이제 네. 타이트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간 차를 두고 관망을 하다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네, 2-3시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 가닥이 나오거든요. 잡힌. 네, 네. 그래서 그때 판단을 하고 뭐 어떻게 매수할지 매도할지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만 보고도 미래에 이렇게 떨어질지 또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이 우리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차트 엘리엇 파동 설명해 주시면서요. 이게 미래에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미래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신지 길지 않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차트와 차트랑 함께 같이 봐주실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15분 봉이거든요. 여길 보면 나오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1, 2, 1, 2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기서 1, 2 네. 그리고 1, 2인데 이 부근이랑 안 겹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안 겹쳤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1, 2, 1, 2 한 다음에 1, 2, 차차차. 네. 네. 그래서 내려온다면 이 네.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거고 58,000. 근데 만약에 이 부근이 뚫린다. 그러면 하락 가능성도 보고 있어요. 네. 그나마 여기 55,000 이쯤이 매물대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한 번에 쭉 올린다. 이러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네. 이 밑으로 뚫린다면 저는 더 큰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올라가면 저는 1, 2, 1, 네. 2 그리고 3가 거의 한 지금 로딩 때문에 안 나오는데 1, 2, 차차차. 네. 예, 3가 한 65,000, 68,000 68,000 정도까지 나올 확률이 높다 보고 그리고 4, 5 네. 4, 5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정고점까지 최고점까지 뚫고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폭락이 나올 거예요. 왜냐 4파동, 5파동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정이 ABC로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아까 전에 보면 숏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숏 포지션으로 본 게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을 이렇게 그어보면 네.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그어보면 네. 여기가 딱 어. 이렇게 0.618 네. 여기까지 닿았다가 딱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좋네요. 여기 저항을 받았고 네. 그리고 또 여기 내려온 것도 거의 0.382 이 구간에서 들어갔거든요. 여기가 아니라 이 파동이 1, 2, 1, 2잖아요. 와, 근데 저렇게 네. 쫙 펴지면서 이 지지 저항 어디에다가 이 선이 쭉쭉 그어져 있으니까 훨씬 보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피보나치도 네. 이게 무조건적인 차트가 아닌 게 애초에 제가 생각한 여기 매물대란 게 지지 저항이 모여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지지랑 저항이 모여있는 구간. 이 구간을 매물대라고 하는데 이 매물대 구간이랑 피보나치가 다 겹쳐요, 웬만해선. 네. 그래서 피보나치를 안 해도 이 구간에서 멈출 거란 거는 여기 지지, 네. 지지, 저항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랑 안 닿는 이 부근에서 올 매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숏 포지션으로 했던 거고
여기서는 어쨌든 지지를 받을 구간이었고 저항을 받을 구간이었고 그리고 여기를 공동 구간이라고 해요. 어떻게 공동 구간이냐면 네. 여기서 한 번에 쭉 내려왔잖아요. 쭉 네. 내려왔는데 한 번도 뭐 제대로 된 조정을 받질 않았어요. 받지 않았으니까 조정을 무조건 주거든요. 최소한 0.5에서 0.538이 618 이 정도까지 주었는데 네. 이때 382까지 주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618에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온다고 보면 돼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가 지금 상승이랑 하락이랑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네, 네. 아직은 상승 하락 완전히 확신하기는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이제 조금 더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이렇게 거시경제 흐름을 따라오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서 이제 종이비행기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차트 보고 계시다가 지금은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 같다, 하락으로 전환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실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엘리엇 파동까지도 설명해 주신 것도 너무 중요했는데요.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코인 원정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현재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네. 앵커님입니다. 앵커요. 네. 저요. 네, 유비한 앵커님입니다. 네, 저요. 네. 우량주인가요? 네, 우량주.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네. 네, 제가 앵커라는 코인이 있죠. 네, 네. 맞아요. 앵커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현재 앵커 3.65%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8원의 가격인데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앵커라는 코인을 가지고 오셨는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가격선에서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짚어드릴게요. 차트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때 당시를 보면 예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는 네. 여기서 매수를 하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신호죠. 네. 이렇게 매수량이 엄청나게 나왔다. 근데 내려갈 때 매도량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신호고, 걷다가 단기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폴링 웨지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고점이랑 저점을 이었을 때. 하락수액이. 네, 맞아요. 근데 마침 거래량까지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저점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네.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바닥이라서 올라온 것도 없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RSI도 올라왔어요. 가격은 내려갔지만. 네. 이런 게 마지막에 나올 때가 많거든요. 네. 마지막 우파동일 때.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내려가고 올라가고 했는데 저항 두 번, 세 번 정확히 받았고 지지 네 번 받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향방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밑에를 안 찍고 이 중간쯤에서 지지를 받고 네.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하락 쪽으로 이렇게 쐐기 형태를 그리고 있으니까 저기 위에 이제 지지 저항선만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만 네. 이 밑으로는 내려갈 확률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를 뚫게 되잖아요. 네. 뚫게 되면 이 21선, 61선 이평선이거든요. 여기랑 그 겹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역배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안 좋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락할 때. 데드 크로스? 네.
그런 거 비슷한 건데 네. 하락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역배열이 하락 도중에 바닥쯤에서 나왔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좋은 신호거든요. 오히려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전략을 또 설명해 드릴 건데 네. 21선을 뚫게 되면 그 다음에 61선까지 웬만하면 쭉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 61선을 뚫으면 또 121선까지 가고. 근데 여기서도 61선 뚫고 여기까지 뚫으면 네. 121선까지 이렇게 한 번에 가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를 이미 상방 이탈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61선까지 뚫게 된다면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쪽에 이렇게 확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확 열려 있어서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확률이 높고 네. 원래 121선도 여기서 있으면 이걸로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낮은 플랜으로 결제해서 121선이 안 나오는데 보조지표 때문에 네, 121선까지 뚫게 된다면 최소한 여기 0.62 전 고점까지 올 거고 한 번은 여기에서 저항이 올 거예요. 네. 저항을 받을 거예요. 아무래도 크게 상승을 하려다 보면은 한번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건 좀 필연적일까요? 이거를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공통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공동 구간이요. 공통 구간이요. 공통 구간. 네, 떨어지든 올라가든 무조건 여기는 네. 찍고 가는 구간.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네.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그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어요. 롱 포지션을. 그 가격선까지를 그러면은 첫 번째 목표 가격으로 설정해도 괜찮겠네요. 네, 여기를 원래 트레이딩 할 때도 첫 네. 번째 목표가로 지정을 해요. 이런 것을. 그래서 반 익절을 해요. 반 익절을 하고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제 근거가 틀렸다. 하락으로 간다. 그 관점이 제가 들어간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본전 매도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거는 정말 원칙적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려간다면 네. 어쨌든 여기 반은 먹었잖아요. 네. 반은 먹었으니까 본전에 매도해도 이득인 거고 또 올라간다. 올라간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여기에다가 뭐 매도를 네. 이쪽에다 매도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차분하게 우리 전문가님의 신념이 이제 확고하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정말 세밀하게 또 차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략 세워주신 김도훈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은 이제 우리 팀 사파리의 종이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이비행기 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9시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원정 대장님, 김도훈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원정 네.